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교 재난안전학부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의 명예교수로 있는 김찬호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 재난안전학부에 초청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 체계라고 하는 주제로 75분 동안 특강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인사 소개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에서 재작년까지 주로 안전공학과 관련된 과목을 강의를 하다가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지금 명예교수로서 대학원에서 융복합 방제 특론에 대한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의 안전공학을 강의를 하면서 이 국가 재난안전관리 정책에 오랫동안 좀 자문을 해왔습니다. 소방방재청이 출범할 당시부터 현재 행정안전부까지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 정책을 수료를 하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한 이제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 정책 중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매뉴얼과 또 재난대응 안전항구 훈련, 여기에서의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을 해서 안전항구 훈련 같은 경우에는 제2차 안전항구 훈련, 2차가 이제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중앙평가단이 처음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부터 이제 중앙평가단장을 맡아가지고 올해가 이제 16차 안전항구 훈련인데 15년 동안 지금 안전항구 훈련 중앙평가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에는 이 재난관리평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난관리 업무에 대해 가지고 평가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민간위원으로 소방방재 재난안전 분야의 규제를 갖다가 개혁을 하는데 상당한 그런 열정을 좀 쏟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이라고 하는 시민단체 부대표로서 우리가 생활안전이라든지 안전문화운동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이제 앞장서서 시민단체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강 시간에 강의를 할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안전관리와 재난관리 사이에서의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안전문화와 민관협력 문제와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미래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안전관리와 재난관리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대형 재난이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보는 내용은 2011년도에 발생했던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 동북부 지역이 굉장히 많은 인명과 재난 피해가 발생함과 동시에 우측에 있는 이 그림들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그 인근 지역에 주민들이 전부 이주를 하고서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이런 아주 세계적인 재난 사례를 여기서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도 상당한 지금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작년 12월부터 발생을 한 중국 우한 화남 해산물 도매 시장에서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금 어제 그저께까지, 지금 이건 어제 통계입니다만 어제 통계까지 전 세계에서 450만 명이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3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생겨났습니다. 중국만 하더라도 84,000명 확진자에 4,637명이고,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았죠. 받아가지고 지금 11,018명, 어제 통계입니다. 260명 사망. 일본 같은 경우는 뒤늦게 확진이 됐습니다만은
확진자가 16,832명. 저건 이제 유람선 그런 확진자까지 포함해서 지금 통계를 잡은 겁니다. 사망은 710명.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143만 명가량 확진자가 생겼고 사망자가 8만 6천 명 정도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나라보다가 엄청난 지금 그런 그 비율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례를 여기다 지금 든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이 이제 지금 최근에서의 세계적인 재난인데 재난의 유형으로 따진다면은 이것은 신종 감염병 확산이라고 하는 재난입니다. 이 감염병이 확산되게 되면은 부수적으로 또 하나의 재난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감염병 확산에 따라 가지고 의료 체계가 붕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 체계 마비라고 하는 또 하나의 재난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발생하는 대형 세계적인 재난 같은 경우에는 재난의 유형이 한 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유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든요. 융복합 재난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근의 세계적인 그런 그 재난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는 상당히 그 빠른 시기에 이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을 해가지고서 상당히 그 재난관리, 일본에서는 방재라는 말을 씁니다만 방재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런 그 자부심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인데 이번 그 코로나 사태를 갖다가 이것을 지금 한번 비춰본다면은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미국보다는 훨씬 더 지금 우수한 그러한 그 대응 그런 전략을 가지고서 대응을 한 결과 그 결과로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지금 좋게 평가를 받는 이런 그 결과를 가지고 왔고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방재 선진국이라고 자부했던 나라인데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 재난관리 체계는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서 이 재난관리 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했는데 이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체계는 솔직히 미국과 일본의 이 재난관리 시스템, 일본의 방재 시스템이죠. 이 방재 시스템을 배치마킹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정착을 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 두 나라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 2월달 들어와가지고 코로나가 이제 그때 발생을 해가지고 확산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선진 시스템인 미국에는 이제 질병관리본부 CDC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강력한 기관이 있어서 질병관리를 통제를 하고 미국 전국에 있는 질병관리 문제를 갖다 관리하는 이런 그런 그 방역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러한 그 우수한 선진 방역 시스템을 이걸 좀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방역 대책에다 활용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보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 미국이 방역 체계가 무너져가지고 이런 형태로 된다고 보게 되면은 그건 상당히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재난관리 체계, 지금 여기 보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돼 있고 현재 이제 이런 그런 그 감염병 확산 재난인 경우에는 국가적인 재난이다 보니까 여기 대책본부장은 지금 국무총리가 본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게 국가적인 재난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제 중앙수습본부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인데 질병관리본부장은 방역대책본부장이 되어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그런 체계가 가동이 되는 이런 형태인데 이번 지금 이제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범국가적인 대형 재난이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그다음에 이제 그 차장들 각각 행정안전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차장을 맡고 질병관리본부장은 방역대책본부장을 맡아가지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대책을 이것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세계적인 그런 그 재난 사고에 더불어 가지고 최근에 지난달이죠. 4월 29일 날 이천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여기서 작업하던 그런 그 작업자들이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하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뭐 추정하는 원인으로서는
여기서는 이제 이 냉동 창고, 물류센터하고 냉동 창고에는 여러 가지 단열재가 들어가는데 스티로폼을 사용하는 샌드위치 파넬과 이제 외벽에 설치하는 우레탄 폼이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샌드위치 파넬 속에 들어가는 그런 스티로폼 우레탄 폼이 그래 가연성이 굉장히 지금 현재 그것이 높고 또한 불이 붙을 경우에 연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우레탄 폼 같은 경우는 폭발성 연소를 하는 폭연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유독성 가스가 아니라 이게 우레탄 폼 같은 경우는 시아노스라고 하는 맹독성 가스가 나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연소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이 속에서 작업한 사람들은 거의 탈출이 불가능한 굉장히 지금 그런 위험한 작업 현장인데 아마 추정은 엘리베이터에서 여기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할 때 어떤 용접 작업에 물티가 튀었지 않느냐라고 추정이 되니까 나중에 이제 정확하게 화재 원인을 조사해가지고 밝혀내겠습니다만은 안타까운 일이 사실은 2008년도죠. 2008년도 지금부터 이제 12년 전입니다만 2008년 1월 달에 이천의 코리아 이천 냉동창고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 화재로서 40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당했는데 그 당시 냉동창고 안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똑같은 그런 그 원인에 의해서 용접 작업을 하던 불티가 여기 있는 가연성 물질에 착화가 되어가지고서 아주 급격한 연소, 특히나 우레탄 폼 같은 맹독성 가스를 품는 이런 그런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이 속에 있던 작업자 막 40명이 거의 탈출하지 못하고 뭐 입고 있던 사람 몇 명만 탈출했는데 그 화재가 연소 속도가 굉장히 빠른 바람에 대부분 사람들이 다 부상당하는 이런 그런 그 대형 참사가 발생했었습니다. 똑같은 원인이죠. 그런데 2008년 12월 달에 비슷한 사고가 또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중부 고속도로 여기 도드람선이라고 여기 이제 곤지암 인터체인지고 곤지암 인터체인지 호흡 인터체인지 그 사이에 있는 데인데 여기 여러 동의 물류창고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코리아 이천 냉동창고 있는데 코리아 이천 화재로 인해 가지고 경제권 열어서 이게 이제 로지소울에다가 이 앞동에 있는 창고를 갖다가 이것을 인계를 했죠. 근데 여기서 불이 난 거예요. 여기서 불이 나가지고서 8명이 사망하고, 당시에는 이제 7명인데, 나중에 추가로 이제 1명이 사망자가 나서 8명, 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근데 여기 화재가 12시 30분에 났는데, 한 30분 전에만 불이 났으면은 한 300명 정도가 희생당했다라고 하는 이런 추정을 합니다. 그때가 점심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 이게 원래 300명 정도 이속에 있었는데, 점심 먹으러 나가 300명이 다 빠지고 남아있던 사람이 한 9명 정도 남아있었는데, 여기서 12명이 남아있었는데, 그때 이제 여기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스티로폼에 불이 붙고, 메탄폼에 불이 붙어가지고 펑 하고 나면서 이 안에 있던 사람은 다 사망하고, 여기 있던 사람이 안에서 화염이 이제 이게 확산돼서 나오는 걸 보고, 1월 달에 이제 이천 냉동창고 화재로 인한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뒤로 돌아서 뛰어가는데 이 사람이 뛰는 속도보다가 더 빨리 이게 불꽃이 출구 쪽으로 가는 바람에 화상을 입었다. 우리가 이제 이 폭발의 종류를 나눌 때 폭연과 폭병이라고 해서 소리 속도보다가 빠르냐, 소리 속도보다 늦느냐. 소리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1초의 확산 연소 속도가 340m라는 얘기입니다. 1초에 340m는 사람이 달리는 속도보다가 엄청나게 빨리 연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대피하기가, 탈출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특히 우리 단품 같은 건 시아노스가스는 2차 대전 때 이 유태인들 거기에 그 목욕탕에 지금 가둬놓고서 그때 학살했던 가스가, 그 다음에 지금 지크롬비라고 했습니다. 그게 시아노스입니다. 굉장히 맹독성 가스여서 한 모금 마시게 되면 그냥 그대로 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탈출할 수 없는 이런 문제인데, 사실 이 두 개는 똑같은 원인에 의해서 똑같이 발생했던 겁니다. 2008년도 12월 달에 정보합동조사 단장으로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스티로폼하고 이게 우레탄폼이 가연성이 굉장히 세고 맹독성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다루는 안전관리 문제. 특히나 이제 사실은 어쨌든 산업 현장입니다. 여기는 산업 현장이기 때문에 산업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되어가지고 이런 그런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하고 안전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장 산업 안전 관리 체계가 굉장히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또 시설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미흡하고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고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건의안을 많이 올렸는데도 불구하고서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큰 피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전을 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은 재해가 일어난다면은 그 재해의 원인 사고를 갖다가 철저히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다음부터 다시는 그런 똑같은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이게 안전관리의 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같은 유형의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또 대형 피해가 일어나가지고서 재난이 되어버린다는 것은 이건 안전관리가 완전히 실종됐다고 밖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재난관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은 어쨌든 재난관리의 출발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로 인해 가지고 재난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현장에서 일어나는 재난을 일으킬 수 있는 사고, 이걸 이제 재난 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재난 사고를 우리가 관리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 재난 관리에 있어 가지고서는 굉장한 어려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재난안전학부 학생들은 이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강의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강의하는 재난안전관리도 출발점은 일반 안전관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안전관리 이론이 있죠. 안전관리 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을 산업 현장에 적용하면은 산업안전관리가 됩니다. 교통 현장에 적용하면은 교통안전관리가 되겠죠. 화재 현장에다 적용하면 화재 안전관리, 또 생활 속에서의 안전관리를 집어넣으면 생활안전관리, 이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재난이라고 하는 대형 피해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고가 있는데 이러한 그런 그 사고를 관리를 해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라고 하면 그쪽 분야는 무엇이 되겠냐? 그게 바로 재난안전관리 영역이 된다. 이렇게 합니다. 재난안전관리 영역은 워낙에 피해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산업안전관리 영역이나 교통안전관리 영역이나 생활안전 영역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여기에서는 움직이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조직들이, 또 계획들이 굉장히 규모가 크고 여러 개의 조직과 여러 사람들과 여러 시스템이 돌아가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출발은 우리가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막는 안전관리 이론에서부터 출발한다. 간단히 안전관리 이론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재난관리로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1932년도 하임리라고 하는 양반이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도미노 이론이죠. 1대 29대 300의 법칙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 30건의 사고, 상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330건의 사고가 일어난다. 어떤 것이 여기 들어간지만 알면은 그것만 찾아서 막으면 될 텐데 그거를 모르니까 그래서 330건의 사고를 다 막아서 30건의 재해를 예방한다. 이게 이제 사고 방지의 원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고를 막으면 그것이 곧 재해를 예방하는 길이다. 사고를 어떻게 막느냐? 요 앞에 도미노가 넘어져서 건드리니까 요걸 갖다가 찾아서 없애버리자. 이게 뭐냐? 현장에 존재하는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 이 불안전한 요소라고 그런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안전의 이론이 나옵니다. 불안전한 요소를 제거를 함으로써 사고를 막는 것이 재해를 예방하는 길이다. 이게 이제 안전관리 접근 방법이 되죠. 접근 방법이 되는데 그건 이제 하임리 때 얘기고 그 이후에 이제 70년대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제 그 여러 가지 중화학공업이 발달하면서 또 여러 가지 사업장의 규모가 커지고 여러 사람 시설이 여러 시설 들어오고 기계 장비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임리 때 그 해왔던 이런 이론으로 가지고서는 접근의 한계성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도 공학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그 사고 방지 이론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로스 컨트롤, 로스 프리벤션 등 이런 시스템 안전공학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 그 학문들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이 사고를 방지하는 불안전한 요소라고 하면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만은 공학적으로 불안전한 행동을 분석을 해본다면 불안전한 상태로부터 기인한다라고 하는 이런 인과관계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불안전한 행동은 저것은 제껴놓고 불안전한 상태만 다 막으면 자동적으로 불안전한 행동은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 하에서 불안전한 상태를 이거를 잘 통제해서 사고를 막는다. 하임리 도미노를 보게 되면 이 불안전한 상태라고 하는 영문 명칭이 뭐냐 하면은 메케니컬과 피지컬 해저드로 되어 있습니다. 해저드.
결국 해저드는 위험이죠. 그래서 이 해저드, 위험을 통제를 함으로써 사고를 막고 재해를 예방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제 이 공학적인 사고 방지의 접근 방법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여기서 학문이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갑니다. 결국 위험이 사고를 내서 재해를 예방한다. 근데 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게 모두 사고 내고 재해를 일으키냐? 그렇지는 않죠. 어떤 위험은 사고를 낼 가능성이 큰 것이 있고, 사고 났을 때 큰 피해가 날 수 있겠고, 그래서 위험이 가지고 있는 이런 위험한 정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측량할 수 있는 새로운 변수가 필요하게 됐는데, 이때 등장하는 변수가 리스크라고 하는, 위험성이라고 하는 변수가 등장을 합니다. 이 위험성은 위험이 사고를 낼 가능성, probability와 사고 났을 때 어느 정도의 피해가 일어날 것인가 하는 재해 중대성, 이 두 개를 커뮤니케이션해서 위험성이라고 하는 걸로 해놓고, 그래서 이제 이 사고를 막아서 재해를 예방할 때는 이 위험성을 최소화를 시키면서 위험성 이것을 관리를 해가지고 사고를 막고 재해를 예방한다. 이게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지금 기본적인 개념이죠.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할 때 위험성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아주 여기에서 굉장히 고도의 툴이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오늘날 사고 방지와 재해 예방은 이 위험성을 관리함으로써 사고를 막고 재해를 예방한다라고 하는 위험성 관리 영역, 리스크 매니지먼트로 들어간다. 위험성 관리냐, 위험 관리냐. 리스크를 보통 영어권에 쓰는 사람들은 그냥 위험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험 관리냐, 위험성 관리냐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산업 표준을 만들 때 이것은 그냥 위험성 관리냐, 위험 관리냐 하지 않고 리스크 관리다라고 하는 형태로 그대로 쓰기로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서 위험이 사고를 내고 재해를 일으키는 이 위험성을 리스크를 관리를 함으로써 관리하는데, 과거의 안전이라고 하면 위험이 없으면 안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ISO가 가이드 51을 통해 가지고서 이 안전을 새롭게 정의를 하면서 위험이 없는 경우는 없지 않느냐, 위험이 있다고 한다고 해도 이 위험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우리가 허용할 수 있을 정도냐 아니냐, 우리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건 안전이라고 보시지 않겠는가. 위험성에 대한 정의는 여기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개념으로서 이게 ISO, IC가 가이드 51, 세이프티 어스펙트에서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개념을 여기다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게 이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허용할 수 없는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안전이 다 됐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든 리스크를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정도로 낮출 수 있겠는가? 허용할 수 있는 리스크는 어떻게 얻는가? 얻는 방법은 리스크 어세스먼트와 리스크 리덕션을 반복 수행함으로써 얻는다. 리스크 어세스먼트와 리스크 리덕션을 이것을 갖다가 반복 수행함으로써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위험성을 얻어서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개념인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이게 우리가 리스크를 낮추는 데 필요한 그런 여기 리스크 리덕션을 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설계 단계에서부터 해가지고 사용 단계에서 수단들이 있는데, 그 수단들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안전 대책이 되는 거죠. 이 안전 대책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서 어쨌든 위험성을 낮추려면 이걸 낮추든지 이걸 낮추든지, 사고 가능성을 낮추는 데 쓰는 대책을 우리가 사고 방지 대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능성이 줄어들면 사고가 안 생기죠. 그래서 사고가 방지되는 사고 방지 대책. 근데 사고를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해 가지고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면은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이런 그 피해 경감 대책, 재국한 대책으로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필수적으로 광고를 해주는 것이 과거 안전관리에서의 안전대책을 갖다가 마련하는 영역이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안전관리에서 마련하는 이 안전대책이 영역이 여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점점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사업장에서 안전관리부서가 있다. 안전관리부서에서는 큰 사업장 같은 경우는 자체 소방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인력들이 소방대도 운영합니다. 왜 소방대 운영하느냐? 불이 났을 경우엔 불을 빨리 꺼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 재국한 대책으로서 시설적인 건 다 합니다만 시설만 가지고는 되는 건 아니죠. 소방차가 가가지고 물을 뿌려줘야 되고 인명구조를 해야 되죠. 이건 대응 대책에 해당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재난관리 영역에 벌써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지금 안전관리 영역은
규모가 큰 그런 그 시스템인 경우에 큰 사업장이라든지 또 규모가 큰 어떤 안전관리 영역이든지는 이미 거의 재난관리 영역으로 이미 다 확대가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 이제 안전관리 영역에서는 복구대책까지는 신경 안 씁니다. 이것은 보험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이것은 보상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신경 안 쓰지만은 앞으로의 지금 이제 우리 미래의 체제에서는 안전관리가 이제 여기까지 담당한다면은 결국 이 안전관리는 재난안전관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더스트리얼 액시던트 프리벤션 책을 만들면서 자기 평생의 업적으로 저 그림을 그린 겁니다. 보통 우리가 사고 방지 기초와 5단계 이렇게 해가지고서 The Foundation and the Five Steps of Accident Prevention 조직을 구성해서 사실 발견하고 분석하고 대책 선정 적용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5개의 단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흔히들 이것을 이용해가지고서 과거부터 안전관리에 이 단계들을 갖다가 활용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그냥 안전관리의 5단계다. 이렇게 또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게 안전관리의 직접적인 수단이 됐던 것들이죠. 요즘 와가지고 이제 요즘 적용하는 현장에서 안전관리 개념으로 얘기한다면은 사고방지 기초라고 하는 기초는 이제 안전에 대한 태도와 능력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을 구성하고 이게 이제 사다리입니다. 사다리인데 여기에 기초 콘크리트가 있죠. 누구의 사다리 세웠어요. 기초 위에다가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5단 올라가면은 마지막 사고 방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사고 방지의 목적은 우리는 재예방이라는다면 하인리 그림 속에 보게 되면 안전하고도 효율적인 생산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요즘 시기에 그런 안전관리 체계하고 한다면은 여기에 있는 기초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안전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이런 안전문화라는 개념은 사업장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개발한 듀퐁사에서 이거를 문화라고 봤습니다.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사실 발견은 조사, 점검, 진단, 분석, 위험성 평가를 하는 거죠. 안전대책 선정하고 대책을 3나 4M 방식으로 대책을 적용하는 이런 방법으로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듀퐁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제일 먼저 개발을 한 회사가 이게 전 세계 가장 큰 다국적 기업인 듀퐁사죠. 듀퐁사는 화학 공장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표준호까지 이제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됐죠. 이 듀퐁사의 세프티 프로그램을 보면은 요 밑에 보면은 하이니가 했을 때는 Attitude, Ability, Knowledge라고 하는 그런 항목을 잡았는데 여기서는 Attitude 같습니다. Understanding, 안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실 뭐 이해라고 하면은 능력이나 이 지식 조금은 좀 비슷한 관계가 있죠. 그런데 특별히 듀퐁사에서는 강조하는 게 여기 belief, 믿음이라고 하는 안전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도 실제로 외국 회사에 가가지고서 듀퐁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쭉 돌아봤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안전 문화가 되어가지고 이 문화의 토대 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안전 기술들이 적용이 되어가지고 사고를 막고 재해를 예방해서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진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토대 하에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은 설비와 작업으로 나눠가지고 이 설비와 작업으로 나누는 것은 인간공학에서 이야기하는 맨 머신 시스템입니다. 머신이 어떻게 안전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서 사람은 어떻게 지금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하인리의 이 사고 방지 이론, 즉 세 번째 도면은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라고 하는 unsafe act, mechanical or physical head라는 이 개념이 인간공학의 맨 머신 시스템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맨과 머신으로 나눠가지고 머신에서 안전해야 될 맨이 안전해야 되게. 아까 공학적인 사고 방지는 이 부분을 1차적으로 먼저 안전하게 해 놓고서 거기에서 이제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지금 따지는 이런 형태의 그 접근 방법이 우리가 공학적인 사고 방지 접근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은 시설 안전관리, 행동 안전관리, 재난관리에서는 머신과 맨으로 나누는데 머신은 시설이라는 말을 씁니다. 맨은 행동, 사람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건축시설이 있다.
건축시설이 있지만은 건축시설에 대한 그런 설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설계 기준 이상의 어떤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의 하는 행동을 갖다가 안전수칙이라고 만들어 놓고 이 안전수칙들을 갖다가 평상시에 외우고 또 비상시에 이런 수칙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이게 이제 재난관리의 기본적인 게 되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의 위험에 대해서는 시설적인 그러한 그 안전성을 확보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위험에 대해서는 견디되 그걸 초과하는 그런 위험 상황이 됐을 경우에 있어서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재난안전관리 체계에 있어가지고서 기본적인 개념인데 실질적으로 이 재난안전관리의 모든 개념은 산업 현장에 주로 적용하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맨머신 시스템에서부터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안전관리 시스템은 나중에 이제 지금은 전 사업장으로 확산이 돼가지고 이거는 안전관리 부서에 있는 사람만 활동을 하는 게 안전관리가 아니다. 이것은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영자에서부터 현장에 작업하는 작업자까지 또 안전관리 부서의 사람들은 부서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든 조직원들이 자기가 맡은 바 안전에 대한 임무를 수행을 함으로써 사업장 전체가 안전해진다. 이게 이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죠. 사실 관리 체계라든지 경영 시스템이든지 영어로는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보통 우리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영어를 쓸 때는 경영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그냥 안전관리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죠. 안전관리는 주로 이제 관리 조직들이 움직이는 것이고 안전경영 시스템은 모든 구성원들이 다 움직이는 이런 형태로서 운영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초창기 이게 ISO에서는 ISO 9000 시리즈 14000 다음에 18000을 만들어가지고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국제 표준으로 하려고 했는데 반대가 있어가지고 중단이 됐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것이 가동이 돼가지고 지금은 ISO 45000이 등장해서 국제 표준으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으로 되는데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제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이 계획 속에서는 활동들과 안전대책은 어떤 것들이 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안전에 대한 내용이 여기까지 쭉 됐는데 이제 재난관리 쪽으로 넘어온다면은 1986년도에 이 울리백 교수입니다. 미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데 몇 년 전에 작고를 했죠. 2008년도에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서울대학교의 행정대학원에 특강을 하면서 이 양반은 86년도에 리스크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책을 내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학자가 됐는데 위험사회로는 그겁니다. 위험이 없으면 안전이 되지만은 현대 사회는 이미 위험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됐다. 그게 위험사회입니다. 그 위험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안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이제 위험성 관리를 해가지고서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위험성을 맞춘다고 하는 개념도 이쪽부터 출발하는 거죠. 자, 그럼 현재 이제 위험사회가 됐는데, 양반이 한국 와서 이제 그거를 할 때, 이제 주요 일관지하고 대담하면서 적은 건데, 세계 모두가 다 이제 위험사회가 됐는데, 한국은 아주 특별하게 위험한 사회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아주 특별하게 위험하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급격한 경제 성장을 하는데 사실은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 규모가 커지고서 성장을 하게 되면은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특히나 이제 사고가 일어난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와 재난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사회 성장과 동시에 차근차근 해결하면서 이렇게 사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급격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들, 특히 이제 이게 안전과 관련되는 문제들을 이걸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지금까지 외형적으로 경제 성장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이제 거기에 숨어있던 이런 안전 문제가 등장을 하면서 계속 대형 사고가 또 여러 가지 똑같은 동일한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뭐 이거는 우리 사회의 그런 그 발전 과정의 특성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거다. 어쨌든 이런 위험한 사회지만은 우리가 특별한 노력을 해서라도 우리가 안전한 사회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죠.